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50대이고 이모 씨입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했는데 사건 당시에 확보했던 범인의 DNA 정보와 이 씨의 DNA가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일치한 DNA 정보는 현재까지 2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조사를 한 뒤 진짜 범인인지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미제 사건 수사팀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의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50대 이모 씨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 씨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현장에서 나온 체액 등 범인의 DNA 정보가 이 씨의 DNA와 일치하는지 맞춰보기 위해서입니다. 국과수는 경찰이 보관 중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DNA 정보를 추출한 뒤 이를 이 씨의 DNA와 맞춰봤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과수 감정에서 2건의 DNA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 동안 10명의 피해자가 나온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DNA 정보가 일치한 것은 범인이 검거된 8차례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8년 9월 8차 사건의 범인 윤모 씨는 연쇄살인이 아닌 모방범이었습니다. 윤 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남긴 채모 때문에 이듬해 7월 경찰에 붙잡혔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첫 사건 이후 지금까지 33년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유력한 용의자를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았던 화성 연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미 확보한 DNA 등 물적 증거 외에 피의자 진술과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한 달여간 분석 검토한 뒤 이 씨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인지를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경찰이 DNA가 일치한다고 파악한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50대 남성이고 이모 씨라는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용의자의 나이가 20대였으니 30년 정도가 지난 지금 50대가 됐을 거란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계속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사람은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1986년부터 1991년 당시엔 20대의 나이였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입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력 사건은 경기도 화성 일대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씨의 거주지도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과는 달랐습니다. 검거된 사건의 범행 수법 역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번에는 수사팀이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김도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조금 전에 정찰에서도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JTBC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 방금 전 오후 7시 33분 이곳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확보한 DNA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이 지난 7월 중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8년 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JTBC는 이 남성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장기미제 사건 수사팀이 이 건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데도 이 화성 사건을 그동안 계속 추적해 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뒤로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번 사건을 추적해온 미제 사건 수사팀 사무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중요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건의 제보와 첩보를 바탕으로 추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DNA가 같은 용의자가 확인이 되면서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 경찰에 이런 팀도 있었나 좀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경찰청에도 이 조직이 있다고 하죠? 네, 2015년 8월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경찰청 10여 곳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도 2016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만료가 됐지만 미제 사건 수사가 해결이 되면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2015년 8월이었는데 화성 살인 사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 이제 경찰의 수사 그럼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밝혀내야 할 내용은 뭡니까? 네, 두 건의 DNA 정보가 일치했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가 확보됐지만 사건 당시 확보했던 다른 증거 자료들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통해 조사를 보강하고 사건 기록도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 예, 지난 15일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3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200만 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되지만 범인이 잡힌 건 모방범죄였던 8번째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사건 일지를 최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6년 9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의 한 풀밭에서 이상한 자세로 누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닷새 전 실종된 71살 이모 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새벽에 벌어진 단순 뺑소니 사고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해 10월 20일 오후 3시쯤 두 번째 피해자인 25살 박모 씨의 시신이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박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경찰은 화성경찰서에 수사본부를 만들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1차 사건 현장 5km 이내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혼자 귀가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표현도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1987년 1월 10일 정남명 관악리의 논바닥에서 여고생 홍모 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까지 수사를 확대했지만 넉 달 뒤 희생자가 또 나왔습니다. 1987년 5월 2일과 1988년 9월 7일 주부 박모 씨와 안모 씨가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신발 자국이 남았지만 빗물에 씻겨 내려간 뒤였습니다. 이듬해 경찰은 유력한 범인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 8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22살 윤모 씨가 붙잡히면서 수사는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 모방범죄로 드러났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 15일 최연소 피해자이자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듬해 4월 3일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된 권모 씨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범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33년간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포함한 살인 사건은 총 10건. 수사 대상자만 2만 명이 넘었고 연인원 205만 명의 경찰관이 투입됐지만 실마리를 찾진 못했습니다. 1986년 벌어진 미수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범인이 키 170cm 정도의 20대 후반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7차 사건 현장에서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 기법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였고 용의자로 지목된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자백을 유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10차 사건으로 불리는 마지막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됐습니다. 당연히 앞서 있었던 사건들도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는데요.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한다고 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구미제로 남을지 모르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는 의미가 큽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에 걸쳐 일어난 10번의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은 검거됐고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끝났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1차 사건의 시효가 2001년 9월 14일 끝난 걸 시작으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 시효까지 만료됐습니다. 범인을 특정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지 13년 지났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2013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먼저 강간 등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살인죄의 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이 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유력 용의자 이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해도 이 씨를 재판에 넘길 순 없습니다.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공소권 없음 처분뿐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영구 미제로 끝났다고 믿어온 사건의 결론이 뒤늦게나마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 상황. 처벌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완전 범죄는 없단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이 사건은 저희 JTBC의 기동 이슈 팀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볼 내용들이 많아서 팀장에게 좀 더 설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슈 팀의 오대용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유력한 용의자 이 씨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첩보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경기 남부청에 여러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가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좀 특정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이 씨의 DNA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러니까 화성 사건 당시의 DNA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함께 국과수로 넘겨서 국과수에서 이걸 대조해 봤더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시점이 7월 말쯤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첩보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들어온 첩보가 11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들어온 첩보도 한 11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해, 그러니까 2017년에는 30건이 넘는 관련된 첩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왔고 그중에서 이 씨를 찾아낸 겁니다. 매년 첩보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DNA 정보가 일치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8차 사건에서도 용의자 DNA가 일치해서 범인을 잡은 적은 있었지만 그거는 모방범죄, 별건의 모방범죄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두 건에서 DNA가 일치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8차 사건은 범인이 검거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DNA 정보가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1차에서 7차 그리고 9차, 10차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두 건이 일치한다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몇 차 사건, 지금 화면에 보는 일지가 있는데 몇 차 사건의 DNA 정보와 일치했는지 혹은 한 사건의 DNA 정보 두 건과 일치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는 두 건의 DNA 정보와 일치한다는 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유력한 용의자 이 씨, 지금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사실관계 내용 중에 하나가 50대 남성 이모 씨라는 겁니다. 특히 강력 사건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화성 사건과는 별개의 강력 사건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예. 저희가 조금 전에 파악한 내용을 보면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 씨가 저지른 이 강력 사건이 뭔지는 저희가 취재되면은 2부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일단 1991년 10차 사건이 끝난 뒤에 일어난 강력 범죄입니다. 예. 수법도 상당히 잔혹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2부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경찰의 유력한 증거 일단 확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드리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화성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단계인 거죠. 물론입니다. 예. 일단 아주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는 거고요. 유력한 증거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밝혀졌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한 달여의 수사 과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수사 기록을 일단 다 봐야 되고요. 또 앞으로 증거물 그동안에 이제 수집된 증거물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수사팀 담당자가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것도 면담을 통해서 다 들어봐야 되고요. 예. DNA가 확실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상당히 컸고 지금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미제 사건을 확실히 밝혀내겠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만큼 이렇게 또 진척이 돼 있는 적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제 이 씨가 이렇게 DNA가 일치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또 수사가 탐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 유력한 증거에 대해서 이 씨가 어떻게 답을 할지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지금 취재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아마도 절차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자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백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이번 수사의 완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강력범죄로 수감돼 있다. 신병이 확보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왜 DNA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 씨가 저지른 화성 사건과는 별개의 강력 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 장소가 저렇게 화성시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에서 10차까지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태안읍이라는 행정구역의 이름은 사라졌고요. 현재 그 충청남도 태안군과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씨가 그 수감되게 된 그 강력 사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본인이 또 살고 있었던 지역도 화성이 아니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화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충청 지역이었습니다.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DNA 정보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용의선상에도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건 수사한 팀이 미제사건 수사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아무래도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화성 사건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는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전에 예. 화성 사건 때는 15년간 공소시효였고요. 그 뒤 25년으로 개정됐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폐지가 된 건데 이때부터 경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지방경찰청급의 10여 곳이 설치가 돼 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화성 관할이기 때문에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의 수사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화성 연쇄 사건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다면 현재로선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결국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도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팀이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경찰에도 여러 번 문의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했었는데 경찰청 관계자 얘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예. JTBC도 이 씨가 복역 중이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병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 또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도 출연할 예정인데 앞서 예. 말씀드린 이 씨의 또 다른 강력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추가로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씨의 그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파악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2부에서 좀 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동 이슈 팀장이었습니다. 네,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이 씨는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또 확인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0명의 피해자를 남기고 30년 넘게 미궁에 빠져 있었죠. 영구 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 화성 사건이 감정 결과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2부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동 이슈팀의 오대영 팀장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오선민 기자가 그간 확인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씨의 DNA 정보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체액 등 DNA 정보 2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20대로 경찰이 그동안 추정해온 용의자의 나이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선상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씨는 화성 연쇄 살인이 모두 끝난 뒤인 1994년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1995년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벌인 범행입니다. 이 씨는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온 건 범인이 검거된 8차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6년 첫 사건 이후 30년 넘게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관 205만 명이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 역시 13년 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유력 용의자 이 씨가 범인으로 확인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완전 범죄는 없고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주요 미제 사건도 총력을 다해 조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한 달여간 검토한 뒤 이 씨가 범인인지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1부에 이어 뉴스룸 2부에서도 오대영 기동 이슈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대영 팀장, 새롭게 취재된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네. 1부에서 이제 전해드린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들인 건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유력 용의자에 대한 확인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1부에서 7월 말에 DNA 정보 대조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7월 중순입니다. 예. 7월 중순에 이 씨의 DNA 정보와 그간 경찰이 갖고 있던 화성 사건의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국과수의 그 결과를 경찰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 사건을 제외하면 1차부터 10차까지 9번의 사건에서 어떤 사건의 DNA 정보인지는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다만 9차와 10차의 DNA 정보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게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9차 혹은 10차 사건에서 나온 DNA 정보와 이 씨의 DNA 정보가 일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예. 그리고 한 사건의 두 가지 그 물증에서 나온 DNA와 일치된 두 건인지 예. 아니면 두 건이 개별 사건, 그러니까 예컨대 9차 사건 혹은 10차 사건 혹은 9차 사건 그 이전 사건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동안 나머지 모든 사건들의 범인인 건지 아니면은
한 건 혹은 두 건의 사건인지는 앞으로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져야지 되겠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씨가 어떤 인물인지도 취재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50대 남성 이모 씨다. 그리고 지금 강력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이 정도를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죠? 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보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오선민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994년에 처제 성폭행, 살인, 사체 유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 사건의 진범입니다. 이 사건은 화성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 다만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 그런데 3심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왜냐하면 살해의 목적성, 계획성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 이유였고 1994년 사건이고 1995년에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26년간 지금 복역 중인 네. 거군요. 25년, 약 2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사망을 또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또 이제 거주지도 청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범행 장소도 청주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당시 판결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처제 강간 살해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당시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었고 청주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성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1994년 사건이고 복역했기 때문에 약 25년 정도 동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을 또 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백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이 씨의 직접 조사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예. 오늘 오후에 교도소에서 이 씨를 조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 씨가 이 사건 DNA 정보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지 예. 혹은 이 범행을 자백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DNA 일치 결과가 7월 중순에 나왔고 오늘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예. 직접 조사를 한 셈입니다. 근데 혹시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공소시효가 당시 사건 그 10차 사건 때까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처벌은 어려운데 이게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또 지금도 관심이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예.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제 사건을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낸다. 예. 그리고 영원한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직접 조사를 통해서 아직은 이제 용의자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이 씨가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여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쯤 돼서야 이 씨가 특정 화성 사건의 용의자이냐 범인이냐를 예.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 그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찰이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예. 당사자 직접 조사 오늘 했고 추가 조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확보했던 물적 증거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간 그리고 이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했던 수사팀 관계자들의 면담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쪼록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동 이슈팀 오대영 팀장이었습니다.